7월 9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쪽방촌에 거주하거나 바깥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어르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해온 인천 연수구 의회가 의회 운영위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가 국내 항만에 유입된 통로는 중국에서 건너온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주말 확인된 붉은 불개미들은 인천 남항 수입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인천시가 찬반론이 뜨거운 북성포구 매립 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매립 공사를 일시 중지했지만 매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만 경기도 내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원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장난감과 그림책을 화단에 던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묻지마 투척,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과 19면입니다. 쪽방촌에 거주하거나 바깥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가난한 어르신, 또 공공근로나 농산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례가 나와 있군요. 인천 계양구의 경우에는 이 무더위 쉼터가 모두 37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촌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76살 김모 할머니의 경우는 이 이촌 경로당과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비탈길을 따라서 약 900m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 너무 멀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이 가난한 노인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랄지 농산일을 하면서 바깥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여름 무더위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 강화군에서 풀베기를 하던 70대 어르신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천 시내 병원에 접수된 만 60살 이상 이 온열 질환자 신고는 모두 17건이었는데요. 지난 2014년 6건, 2015년 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의회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연수구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 관련한 속보입니다. 연수구 의회가 오는 17일 당초에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성사되지 않아서 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7대5 비율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관례에 따라서 최소한 상임위원장 5개 가운데 2개 정도는 이 소수당에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사 일정을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상정을 강행할 경우에는 이 구정을 다루는 의회가 첫 회기부터 파행된다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가 있어서 연수구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등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사진기사 그리고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국내 항만에 유입된 통로가 어디일까요?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항에 이어서 인천 남항에서도 여왕개미를 비롯한 붉은 불개미 개체군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천 남항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지난 주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야적장에는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여왕 불개미가 수입 컨테이너에 실려서 들어와서 이 야적장에 털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여왕 불개미는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붉은 불개미는 이 몸속에 강한 독성 물질을 지녔다고 합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붉은 불개미에 침에 쏘이고 이 중 100여 명이 숨지는 사고로 살인개미라고 불리기도 해서 그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북송포구 매립 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전격적으로 중구와 동구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성포구는 이미 지난 1월 그 매립사업 공사가 착공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상인과 어민들은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립공사에 반대하고 있고요. 북성폭우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하기가 어렵다,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매립을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해서 결국은 올 1월 착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민 일부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요, 이 매립부터 일단은 한 뒤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부지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일단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은 매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매립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 공원 1917곳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13,000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인천일보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더 들여다봤더니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규정이 이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11,000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이 100명 이상인 627곳, 그러니까 단 5.7%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 늘 불안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와 관련한 경찰청 관계자의 코멘트도 눈길을 끕니다. 이 안전사고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국회에 우리 경찰청에서도 보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 저녁 화성 동탄 신도시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 장난감과 그림책 10개 정도가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확인했더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3살, 5살 이 형제가 장난 삼아서 아파트 아래로 장난감과 그림책을 던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이 평택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살 소녀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의정부 시내 한 아파트에서는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남학생이 고층에서 보도블록을 던져서 그 파편에 어린이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투척을 할 경우에는 설령 누가 다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경각심, 그리고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장맛비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령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된 보호수가 쓰러질 때마다 관리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구구합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재석 사회부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에 쓰러진 수원의 느티나무,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이렇게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까? 네, 이 느티나무는 둘레 5.1m, 높이 33m로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조선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당시 나뭇가지를 잘라 석가래를 만들어줬다고 전해지면서 수원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이 나무에서 매년 단오제를 지내왔습니다. 수원시가 지역 인연이 깊은 나무인 만큼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느티나무를 살릴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던 보호수군요. 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이번 사고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 들어 첫 장맛비가 내린 지난달 26일 오후였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단호 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가 쪼개졌습니다. 수원시는 나무 속에 큰 구멍이 생겨 기둥이 약해진 데다 폭우로 나무 윗부분에 하중이 실리면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골다공증 현상이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수원시는 어떤 대책,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요? 네, 소식을 접한 수원 시민들은 큰 슬픔을 좀 표명을 좀 했습니다. 평소 즐겨 다니는 공원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으로 달려 나왔는데요. 한 시민은 그 지역을 500년 동안 지켜온 나무가 찢어진 모습을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에게는 되게 인연이 깊은 나무였었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느티나무 사고를 계기로 수원 시내에 있는 다른 보호수 23종에 대해서도 지금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동곡이 발생했거나 부패가 진행된 나무는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부패 방지약을 바르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어떤 나무가 도대체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 또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취재가 돼 있죠. 네. 보호수는 희귀종이나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하는 나무를 일컫는데요. 대개 100년 이상 된 나무 중에서 20m 이상의 높이에 굵기가 한 1m 이상 되는 나무 중에서 특히 노목이나 희귀목, 거목 등 특별히 보호나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이 지정됩니다. 경기도내엔 이번 쓰러진 느티나무를 포함해 모두 1078개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화성시 우중읍에 위치한 1330년 된 읍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의 지정 해제 권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네, 경기도 내에 보호수가 1078개나 있군요. 네. 그런데 이번 느티나무가 쓰러진 이후에 이 보호수 누가 관리할 건가? 관리 주체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느티나무가 쓰러진 것은 지난달 26일입니다. 장마 시작을 알리는 첫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의 양이 많지도 않았고 바람도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관리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관리했으면 보호수가 저렇게 쉽게 쪼개지고 쓰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무관심, 즉 방치되면서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호수 관리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이 2005년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산림청의 보호수 관리 실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 죽음, 병해충, 재난재해, 훼손 등으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같은 기간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나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산림청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수 관리를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현재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만 그 병들거나 쓰러지거나 말라 죽은 나무들이 잇따라 그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성의 미양면의 한 마을에 1981년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40년 된 음나무가 지난 5월 말라 죽으면서 고사목으로 분류돼 갖고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나무를 에워싸고 시작된 그 무분별한 각종 공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용두리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애착이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런 어떤 보호수의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매년 10여 그루 안팎의 보호수가 지역 주민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재 서울나무병원 원장은 이번에 쓰러진 나무는 내부가 다 썩어 동공이 크게 나 있었지만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면서 이미 쓰러진 나무를 복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역사를 증명해주는 나무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지자체가 부지기수고 개발을 위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잘못된 보호수 조치를 내려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산림청이 손을 놓고 있으니 말할 것도 없다 하면서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뭐 근본적인 처방책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이미 이번 수원 느티나무 사고 4개월 전인 지난 2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써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면서 일명 보호수 보호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우선 그 보호수 지정 기준이라든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포함해서 보호수 관리를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13조에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기본 매뉴얼조차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보호수는 역사를 증명하는 가치와 함께 경관적인 부분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보호수는 대부분 마을의 당산목으로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보호수 관리 주체를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가 서로 남의 일인 양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호수가 지역 주민 곁에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는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이 꽤 많지요. 이 보호수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톱파보기 장맛비에 쓰러진 수원 영통구 느티나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보호수 관리 실태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슈 톱파보기 지금까지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재석 사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여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평택 25도, 의정부, 용인 24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5에서 8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8에서 13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것만이 경주에서 이긴다. 이솝.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9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